우리가 93페이지에서 풀어볼 문제는 로그 부등식 문제 중에 뭐 로그 부등식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로그 부등식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밑을 각게 맞추는 거, 밑을 통일시켜서 푸는 거,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로그가 나오면 치환해서 푸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어떻게 했었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런 유형들이 있었지. 근데 어떤 유형이건 로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진수 조건, 밑 조건, 이거를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해라.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24번 한번 볼게요. 24번. 자, 24번처럼 생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제일 깔끔할까요? 자,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밑을 통일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쪽에 밑이 4인 로그가 있으니까 이쪽도 밑이 4인 로그로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로그 4의 로그 3의 x 그리고 이쪽에 있던 1을 로그 4의 4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공평하게 밑이 4인 로그를 삭제하면 되니까, 그지? 이렇게 삭제했어. 그럼 윤서야, 남은 식이 뭐야? 뭐라고? 그러면 또 4를 어떻게 할래요? 맞아요. 4라는 숫자를 또 밑이 3인 로그로 로그 3의 81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또 양쪽에서 또 공평하게 로그 삭제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그를 두 가지를 삭제를 했는데 우리가 삭제시킨 로그는 둘 다 밑이 어땠어요? 요것도 밑이 1보다 컸고 요것도 밑이 1보다 컸지.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안 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밑을 보면서 로그를 삭제해야 되고, 그럼 남아있는 식이 이제 x는 81보다 작다 이게 남았잖아. 자, 근데 우리가 24번의 답을 요거다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유리마, 요렇게 쓰면 왜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쓸 거야? 네가 푼다면? 로그잖아. 로그니까. 로그잖아. 로그를 만났으면 항상 뭘 생각하라 그랬죠? 이 문제 풀기 직전에도 얘기했잖아.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 양로취? 아니, 그거는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정리는 다 끝났는데 이걸 그대로 답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 무엇을 아직 체크하지 않았다. 따라해. 진수 조건. 모든 로그 문제에서는 진수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치? 그러면 유림이가 생각해봐. 이 문제의 진수 조건, 이 식의 진수가 누구예요? 맞아.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요것만 진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x도 물론 진수지만 누구도 진수야? 이거 자체도 진수야. 그지? 로그 3의 x 자체도 이 로그 안에 들어있는 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진수 조건을 체크할 때는 자, 로그 3의 x 이것 자체가 진수니까 이게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and 요 x도 진수죠. x도 진수니까 x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연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영을 그렇지. 0이라는 애를 또 얘랑 같은 로그로 만들어버려. 로그 3의 1로 만들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역시 로그 삭제해버리면 x는 어때? 1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윤서야, x가 1보다 크다와 x가 0보다 크다의 공통범위가 어디예요? 1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진수 조건이 뭐냐? 그럼 진수 조건은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자, 요 진수 조건과 아까 전에 이 식을 풀어서 나온 요 놈의 공통범위가 답인 거니까 혜린아,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1보다 크고 81보다 작고.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이렇게 지수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유형 55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t로 치환하는 유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딱 보면은 뭐 예를 들어 25번 같은 경우에는 준영아 25번에서는 누구를 t로 치환할 거야? 맞아요. 로그 3x를 t로 치환할 거고 재현아 26번에서는 누구를 t로 치환할 거야? 로그 2x를 t로 치환할 거지. 그럼 치환한 식 하나 불러주세요. t제곱 마이너스 5t지 그치? 5t 그치? 근데 마이너스 1 어차피 뭐 할 거야? T로 아니야. 넘겨야지. 넘겨야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풀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치? 자, 그 다음에 27번. 27번은 여원아 누구를 t로 치환할래? 27번은 로그 2분의 1 x를. 자, 그럼 얘를 내가 t로 치환을 한다면 얘를 t로 치환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로그 2분의 1의 x를 우리가 지금 t로 치환을 했지. 근데 이 초록색 색칠한 부분이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돼 있지. 그렇죠. 얘하고 얘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치?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내보면 둘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을 t로 치환하는 동시에 얘도 t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럼 그 이후의 과정은 위의 문제들과 똑같고 자, 우리는 28번을 풀어볼 거예요. 28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볼까? 자, 주혁이 28번에 있는 식은 어떻게 시작할 거야? 일단 로그 2분의 4x 음,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의 로그로 쪼갠다. 불러주세요. 로그 2분의 1의 4 근데 이제 여기 뒤에는 밑이 2잖아. 그럼 밑을 먼저 좀 통일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2로 요 밑을 2분의 1을 2로 바꾸는 대신에 뭘 하나 붙이면 될까? 제곱 다시 잘 생각해봐. 자, 원래 밑이 2분의 1이었지. 근데 이제 뒤에는 밑이 2니까. 마이너스 그치. 여기 밑을 내가 2로 바꿔주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이라 쓰면 되니까 그 마이너스를 앞으로 이렇게 꺼내줄 수 있지 않나요? 그치? 자, 이렇게 하고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붙여놓고 자, 주혁이 말대로 이 로그를 둘로 쪼개줘. 로그 2의 4 로그 2의 4 플러스 플러스 로그 2의 x. 그치? 이렇게 쪼개지고 또 뒤에 있던 얘도 둘로 쪼개지죠? 로그 음. 2의 x 음. 내기 음. 로그 2의 8 그렇지. 자,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 2의 x를 뭐 할까? t로 치환. 자, 그러면 준영아 치환을 한 식을 하나 불러주세요. t 제곱 전개는 좀 이따 시키고 이게 얼마야? 2 어, 어. 로그 2 아니 그러니까 로그 2x를 t로 치환했으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t. 그치? 두 번째 괄호는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3.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불편하잖아. 그치? 전개하기도 불편하고. 마이너스 어떻게 해버릴까?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생각하고 이 날려버리고 대신 부등호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더 편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준영아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 해를 찾을 수 있지 않아? 이미 인수분해가 끝난 상태잖아. 그치? 준영아? 2차 부등식이고 인수분해 돼 있잖아. 그치?
자, 차근차근 t의 범위 먼저 말해줘요. t의 범위 먼저. x 찾지 말고 t의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어. 작거나 그치.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요게 이제 t의 범위고요. t가 윤서야 뭐였지? 로그 2의 x였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t를 내가 로그 2의 x라고 썼어. 그러면 그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뭐라고 써놓는 게 좋을까? 그렇지. 로그 2의 4분의 1 이렇게 써줘야 그 위에 있던 마이너스 2와 같은 숫자죠. 그죠? 또 3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쓸까? 맞아요.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로그를 싹싹싹 지울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로그 삭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혜린아, x의 범위는 뭐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요거니까, 알파가 그러면 4분의 1, 베타가 8인 거죠. 그럼 혜린아, 이 문제 답은 뭐야? 9가 되겠지. 9. 그치? 이렇게 푸는 거. 치환해서 푸는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환해서 푸는 문제는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내더라도 다 맞춰줘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다음 페이지에는 유형 56이 유림이가 좋아하는 양, 로, 취, 그치?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 34번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 전에도 이제 항상 이게 나올 때마다 뭔또 꿀팁이야 20% 떨어진다. 20% 감소한다. 이걸 딱 읽으면 바로 뭐가 얼마가 떠올라야 돼? 1-0.2 그치? 1-0.2 혹은 재현이 말대로 그냥 0.8이 바로 떠오르면 된다. 유리마 0.8 떠오르니? 당당하네 자, 20% 감소지. 감소. 20% 감소 그러면 얼마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에서 1이란 원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값에서 그것의 20%니까 100분의 20만큼을 뺀 값을 곱하면 그게 20% 감소된 값이 나와. 예를 들면 네가 살려는 옷이 10만 원짜리인데 이게 20% 세일하고 있대. 그럼 얼마일까? 10만 원짜리 옷이 20% 세일 중이야. 얼마일까? 방금 했잖아. 20% 감소한다 그러면 얼마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하다. 이걸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네. 이게 그냥 곱하기 0.8하는 거예요. 0.8. 왜 0.8이지? 이게 1에서 100분의 20이 10분의 2잖아. 네. 그럼 1에서 10분의 2 빼면 10분의 8이니까 0.8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럼 10만 원짜리 옷을 20% 세일하면 얼마야? 모르겠어요 10만 원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1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게 0.8이라고요. 0.8. 그러니까 10만 원에다가 0.8을 곱하면 그게 네가 지금 대답해야 될 거예요. 10만 원 곱하기 0.8. 그게 얼마일까? 윤서야 시끄러워. 8만 원. 8만 원. 그치? 그러니까 몇 퍼센트 감소, 몇 퍼센트 증가를 소수로 딱 떠올리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20% 감소가 0.8을 곱하는 거라면 윤서야 10% 감소는 얼마 곱하는 거야? 0.9 곱하면 되겠죠. 0.9. 그러면 10% 증가는 영원아 뭐야? 증가지. 증가면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요. 그리고 10%니까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을 하는 거야. 그럼 요거 깔끔하게 분수로 얼마일까? 아니 소수로 얼마일까? 1.1이에요. 1.1. 10% 증가 1.1을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주어가 15% 증가. 15%면 1.15 그치? 1.15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증가, 몇 퍼센트 감소에 대해서 이것만 떠올리면 식 세우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혜린아. 없지. 5% 감소. 5% 감소. 유성이요. 퇴출시켜. 아니 얘들아, 자 봐봐. 증가하고 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증가면은 내가 뭐 A% 증가다 하면 얼마를 곱하냐면 1 더하기 100분의 A를 곱하는 게 A% 증가됐을 때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A% 감소됐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1 마이너스 100분의 A 이거를 곱하는 게 A% 감소됐을 때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면 문제 풀기 편하다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우리가 소수로 얘기할 줄 알면 엄청 편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감소부터 얘기할게. 감소 10% 감소라고 생각해봐. 10% 감소.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쓰는데 A자리 10 넣으란 얘기잖아. 혜린아, A자리 10 넣으면 이 괄호 안의 값이 얼마가 돼요? 소수로 얼마? 10% 감소. 그러면 0.9를 곱하는 거구나 라는 이 소수를 떠올려 주라고요. 10% 감소하면. 그지? 그럼 유리마 아까 20% 감소는 뭐였죠? 그치, 여기 A자리에 20이 들어가니까 그거 계산하면 곱하기 0.8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재현아 30% 감소는 뭐지요? 그렇죠. 여기 A자리에 30 들어가는 거니까 곱하기 0.7을 해버리면 바로 나온다고요. 혜린아 5% 감소. 9.5 아니야. 9.5 아니야. 여기에 5 넣은 거잖아. 여기에 5.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뭔데? 0.95예요. 5% 감소는 0.95. 그지? 0.95. 자, 여원아 15% 감소는? (15%면) A에다 15 넣은 거잖아. 1 빼기 100분의 15. 0.85. 그치? 0.85. 가연아 35% 감소. 0.65. 윤서 7% 감소. 0.93. 혜린이 11% 감소. 11% 감소. 미안해. 유림이 자 11% 감소. 0.89. 준영아 3% 감소. 70%? 그러니까 얼마를 곱하면 되냐고. 3% 감소되면 97% 되는 거 맞는데 그게 소수로 말하면 곱하기 몇이냐고. 1.97 아니 0.97 0.97. 10% 감소. 0.9. 15% 감소. 0.85 좋아. 그러면 이제 증가로 넘어가면 똑같은데 여기만 더하기. 여기만 더하기. 그러면 10% 증가는 뭐예요? 10% 증가. 1.1 그죠? 여기에 1 더하기 100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1.1. 그지? 이 소수가 떠오르면 된다. 1.1. 그럼 유리마 15% 증가. 1.5야, 1.15야. 1.15가 맞죠, 그죠? 1.15. 그 다음에 혜린아 17% 증가. 그치, 그죠? 처음 한 거 아닌데 다음에는 제발 대답해 주길. 자, 그럼 이 문제는 20% 감소입니다. 20% 감소 보는 순간 어떤 소수가 떠올라?
0.8이 딱 떠올라야 돼. 0.8. 1년 지날 때마다 가격이 0.8이 되는 거예요. 0.8. 1년 지날 때마다. 근데 맨 처음 가격이 얼마였어요? 20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200만 원이었는데 1년 지나면 거기다 곱하기 0.8. 또 1년 지나면 또 곱하기 0.8. 그러니까 1년 지날 때마다 0.8을 계속 곱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자 노트북을 산지 n년이 지났어요. n년 후. n년이 지났으면 0.8을 몇 번 곱했을까요? n번 곱했겠죠. 그러니까 200 곱하기 0.8의 n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했을 때 그 가격이 2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요게 20만 원 이하. 이게 식인 거예요. 그쵸? 그치? 자, 이렇게 식을 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양변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10을 곱해? 10을 곱하는 이유가 뭔데요? 여기다 10 곱하면 0.8이 8이 되나요? 위에 n제곱 붙어 있는데. 그쵸? 자, 어떻게 가야 될까? 근데 로그를 취하긴 취할 건데 이 상태에서 그냥 취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 다음에 로그를 취하는 게 더 보기 편할 거예요. 누구를? 20이 넘어가는 것보다 이쪽에 200 있죠, 200. 그러니까 이 0.8의 n제곱이 혼자 있어야지 로그 편하게 취하잖아. 로그를 취하기 편하잖아. 그러면 200으로 어떻게 해줄까? 나눠요. 200으로 나눠요. 그래서 0.8의 n제곱 부등호 그대로. 자, 유리마 20을 200으로 나눴으니까 얼마야? 200을 20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20을 200으로 나눴어요. 10분의 1. 자, 이게 지금 200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양변의 로그를 취할 건데 가연아,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해야 되겠어? 아, 우리 진짜 수업하기 힘들다. 네? 수업하기 힘들다. 힌트는 여기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문제 수도 없이 나와. 이 문제 이거 보면 어떤 로그를 취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 밑 없잖아. 밑이 없잖아. 밑이 없으면 상형 로그잖아요. 어? 양변에 상형 로그를 취해야죠. 그죠? 양변에다가 상형 로그를 취해요. 이렇게 로그, 여기도 로그. 이렇게 취하면은 자, 여기서 n 어떻게 될까? n 앞으로 끌어내리겠죠. n 앞으로 내려와. 그럼 n 하고 로그 0.8인데 로그 0.8은 로그 10분의 8이잖아. 그지? 0.8을 이렇게 10분의 8로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요거 준영아, 요 값은 얼마야? 그니까 그게 얼마야? 맞아요. 상용 로그니까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잘 계산해내면 돼. 요거 로그 10분의 8 요것만 잘 계산해내면 되는데 재현아, 얘는 어떻게 할까? 그죠? 나눗셈이잖아. 나눗셈이니까 로그 두 개로 쪼갤까? 로그 두 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 로그 8 빼기 로그 10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로그 8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말해줬고 0.9라고 말해줬고 0.9. 얘는 어차피 원래 얼마야 이거는? 1. 그러니까 0.9 빼기 1. 0.9 빼기 1. 그럼 얼마예요 얘가?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1n 부등호 마이너스 1 이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럼 윤서야, 여기서 양변은 어떻게 할까? 나의 목표는 n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얼마를 곱해? 얼마를 곱해주면 좋겠어? 10을 곱할 건데 마이너스도 없어지면 좋겠잖아. 마이너스 10을 곱해요. 그러면 이쪽은 누구만 남아? n만 남고 부등호가 어떻게 될까? 바뀌고 이쪽은 얼마가 될까?
10대겠지. n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 그래서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0년이 지나야 된다. 10년. 자, 이러한 문제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96쪽 가보자. 96쪽. 자, 96쪽은 자, 96쪽에서는요. 12번 해볼게요. 12번. 자,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래요? 12번. 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x의 6제곱은 x의 x 더하기 4제곱이다 라고 바꿨을 거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얘하고 같으면 좌변 우변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번 가능성은 6하고 x 플러스 4가 똑같아서 x가 2가 되는 거, 이거 하나 바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이 뭐였냐면, 자, 밑이 x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빨간 부분이 서로 다르더라도, 빨간 부분이 서로 달라도 초록색 부분이 얼마가 되면 0은 안 돼. 그지? 초록 부분이 1이 되면, 뭐 예를 들면 1의 3제곱이나 1의 5제곱이나 이거 어때요? 똑같잖아. 그치? 똑같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자, 빨강이 다르더라도 유리마 초록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그러면 좌우변은 같아지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답은 3.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문제 안 풀었구나.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자, 위로 올라가서 9번은 부등식 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7개일 때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입니다. 일단 얘는 이미 양변에 밑이 딱딱 맞춰져 있잖아. 그치? 재현아, 바로 뭘 해버릴까? 치환이요? 로그를 삭제하면 되죠. 그죠? 로그를 삭제. 근데 삭제할 때 조심할 게 뭐예요? 부등호가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로그 삭제하고 부등호 뒤집어주면은 요렇게 뒤집히고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주인공은 x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일단 분수부터 없애자. 양변을 어떻게 해서? 2를 곱해서. 그럼 2x-2, 이쪽은 x 플러스 2k죠. 그럼 여기서 x 넘어가고 요거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좌변은 뭐예요? x, 이쪽은 2k 플러스 2라고 쓸게. 이렇게. 그치? 자, 근데 이 부등식의 해가, 윤서야,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진수 조건을 우리는 체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진수 조건을 체크하기 위해서, 유리마, 너 혹시 많이 나가는데 얼굴이? 유리마, 방금 우리 뭐 체크하자 그랬지? 그럼 여기서 진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요거 하나 있고 또 뭐 있어요? 요거 하나 있지. 그럼 이 초록 부분이 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 x는 어때야 돼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것도 똑같이 계산해 볼게. 2분의 1 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니까, 자, k 넘어가면 2분의 1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 2 곱하면 x는 마이너스 2k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생각해봐.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진수 조건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k 값은 문제에서 자연수라 그랬지. 그러면 이 부분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k가 지금 자연수지. k가 자연수면 마이너스 2k는 음수겠지.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는 얘일까, 얘일까? 봐봐, 공통범위 찾기 어려우면 수직선 그리는 거잖아. 수직선에다가 내가 숫자를 2개 찍을 건데, 하나는 1을 찍을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k를 찍을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왼쪽에 있을까?
아까 이 마이너스 2k는 무슨 수라고 말했더라? k가 자연수. k가 자연수. 그럼 마이너스 2k는 무슨 수? 음수. 그치? 그럼 내가 마이너스 2k랑 1을 찍을 거예요. 수직선에다가. 누가 왼쪽에 있을까? 마이너스 2k가 왼쪽에 있을 거고 1이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k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공통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x k가 이 사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수직선을 그렸는데 수직선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면 그러면 공통범위가 여기 사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도 여기가 공통범위예요? 아니죠. 공통범위를 찾는 거는 이게 두 줄이 포개진 부분이 공통범위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사이요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공통범위가 어디예요? 3보다 크다지. 그럼 자, 여기서 공통범위 어디예요? 1보다 크다. 그럼 다시 이 로그 부등식의 진수 조건이 결국 뭐야? 1보다 크다인 거예요. 그쵸?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범위가 1보다 크다니까. 맞지? 그러면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는 이거와 이거를 합쳐놓은 게 최종적인 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재현아 뭐라고 써야 돼? 1보다 크고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런데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x가 7개래요. 7개. 그럼 이거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니? 이거 1보다 크다니까 2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7개니까 2, 3, 4, 5, 6, 7, 8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8.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숫자 자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8이 돼야 된다. 그러면 k가 몇이다? 3이다. 그치? 이렇게. 예린아? 진짜. 우리 유림이랑 혜린이랑 너는 좀 진지한 대화를 해라. 맞잖아. 얘들아, 시험이 다가오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래, 기억이 나고요. 무슨 신경이 많아요? 뭐 걱정이 된다든가 시험에 아니면 기대가 된다든가 기대는 아니면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기대돼요. 생긴다든가. 좀 기대돼요. 일찍 끝나잖아. 근데요, 제가 중간에 생각밖에 안 먹었는데 시험 오랫동안 먹었는데 지금 내가 그런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는 게 시험 대비예요? 네가 말하는 그 시험 대비의 정의가 뭐예요? 이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면 시험 대비죠. 그죠? 너도 생각 안 해요? 네, 물 마시고 오세요. 자, 여러분 요거 베이직센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유형 문제집입니다. 네. 그죠? 물론 유형책 말고 완전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수력 충전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 계산 문제집 있죠. 그런 걸 제외하고 유형 문제집 중에서는 얘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형 문제집 하나 끝내고 그 이후로는 우리는 계속 뭐만 할 거냐면 교과서만 풀 거야. 교과서만. 전에 말했잖아. 나의 목표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 전날이면 짜자자자자 풀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 계속 풀 거야. 자, 근데 이제 요게 삼각함수 단원을 이제 넘어가면 삼각함수 그래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 단원은 분량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보기까지 끝내는데 얼마 안 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다시 교과서 이렇게 편집한 문제집을 가지고 다시 앞에서부터 풀 겁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만큼 착실하게 반복하느냐의 훈련이야. 반복하느냐의 싸움이야. 응? 자, 그래서 옆에 이제 14번 하나 풀고 삼각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요.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문제 왜 골랐는지 알겠니? 네. 왜 골랐을까? 그거요. 저번에 설명하셨던
그래. 어떤 식에서 알파 베타가 응. 두근이면 무슨 3알파 맞아.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일단 좀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로그부터 정리를 할게요. 요거. 자, 혜린아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거? 로그 3에 그러니까 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것 같아? 27과 x가 어떻게 돼 있어? 그게 얼마지? 3이지? 그럼 3 플러스 자 떠들지 마라 여기 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도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을 건데 유림이가 해보자. 앞에 2는 가만히 붙여 놓을 거고요. 요 밑줄근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로그 3의 9 플러스 로그 3의 세제곱. 그럼 이 세제곱 어떻게 할까? 앞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로그 3의 9는 얼마니까? 2니까 바로 2로 바꿀 거예요. 그죠? 요렇게. 자, 그럼 요게 10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 3의 x를 뭐 하면 돼요? t로 치환하면 돼요. 얘를 t로 치환할게요. 자,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준영아 치환한 식 한번 불러주세요. 그렇지. 뒤에 것도 분배하면은 요렇게 되지. 그치? 그렇게 하고 10이에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6t는 어떻게 돼? 6t 날라가죠. 그리고 10 넘어오니까 얘네랑 계산되면 얼마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내 질문하고 싶은 게 나온다. 지금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영원히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재현이 힌트는 어제 많이 줬잖아 엊그제. 유림이 그렇지. 우리가 뭘 치환했나를 보는 거잖아. 뭘 치환했나. 내가 지금 이 맨 처음에 잡은 알파와 베타는 이건 누구 값이랬니? x 자리에 들어갈 값이라 그랬잖아. 여기 x 자리에 들어갈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니까. 그럼 알파 베타가 x 값이라면 밑에 있는 방정식은 여원아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야? 이건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야? 주인공이 누구야? 이 식의 주인공은? 어떤 문자야? 이 위에 있는 건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얘는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야? t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건 x 값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건 누구 값을 말하는 거야? t 값을 말하는 거야. 근데 t하고 x는 이런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가. 그죠? t가 로그 3의 x하고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알파가 되면 t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걸 보고 x가 알파가 되면 t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알파. x가 베타가 되면 t는 뭐가 돼? 로그 3의 베타. 그래서 혜린아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은 뭐야? 그래 그거랑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그치?
이거 벌써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이라면 얘네 둘을 가지고 결국 윤서야 뭘 쓰고 싶은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방정식의 두 근,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를 더한 거는 얼마다? 여기서의 두 근의 합. 그럼 여기서 A, B, C를 말해볼래? 요 2차 방정식의 A, B, C. A는 1, B는 0이지. 안 보이잖아. 0, C는 마이너스 5, 그치? 그럼 이 두 근의 합은 뭐라고 써야 돼? 0.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그렇지. 이렇게 써야 돼. 그치? 자,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에서 근데 마지막에 원하는 거는 알파와 베타의 곱이잖아요. 알파, 베타의 곱이면 둘 중에 누가 필요해 지금 우리한테는? 첫 번째 게 필요하지. 얘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로그 3의 뭐라고? 알파, 베타.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알파, 베타의 값이 얼마였다는 얘기? 1이었다는 얘기죠. 1.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이다.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 근과 계수 쓰는 문제. 그치?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치환해서 근과 계수 쓰는 문제였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드디어. 자, 삼각함수 맨 처음에는 이제 일반각 뭐 호도법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 그죠? 일반각. 이제부터는 우리가 각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자, 요 기억나니? 요 선을 뭐라고 불렀더라? 요 선을? 딱 그 시작하는 선, 시초선이라고 불렀죠. 시초선. 네, 시초선이라고 불렀고요. 자, 어떤 각이 주어지면 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요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 요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해가지고 요 시초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뭐 플러스 60도다 그러면 여기 60도 지점에서 이렇게 멈추면 여기가 60도가 나타내는 요런 선을 뭐라 불렀죠? 동경이라고 불렀지. 동경. 60도가 나타내는 동경. 맞죠? 그러면은 유리마 마이너스 45도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아래로 45도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되게 멈춰. 그러면 요 각도가 45도가 되겠죠? 자, 근데 요 각도는 45도지만 이 동경은 몇 도를 나타내는 동경이야? 지금 아래로 왔으니까 몇 도를 나타내는 동경이야? 마이너스 45도를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동경이라는 것은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시초선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록색 동경을 보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무조건 60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멈췄을 수도 있잖아. 그치? 혜린아, 만약에 여기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멈췄다면 그때는 각도를 몇 도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서 초록색 선에서 멈췄다면 이 각도는 60도인데 이게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바로 띡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멈췄다면 이건 몇 도만큼 움직인 거예요? 몇 도요? 이게 한 바퀴가 몇 도죠? 360. 그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420도지. 만약에 두 바퀴 돌아서 멈췄으면 일단 두 바퀴를 돌았으니까 맞아. 80. 두 바퀴가 720. 두 바퀴 720 거기다 60도 더하니까 780. 이거 무한정 계속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말할 때 그냥 60도라고 말하지 않고 6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뒤에 붙여주죠. 이런 것을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것을 무슨 각이라 그래? 이걸 일반각이라고 한다. 이 뒤에 붙는 360도 곱하기 n은 왜 붙이는 거예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요 n 자리에다가 우리가 어떤 정수를 넣어도 다 요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준영아 듣고 있니? 너 일로 오자.
재현이 뒤에 딱 숨어가지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다 예전에 잘 했던 부분들이니까 잘 할 거고 하나 정도만 해볼까요? 자, 만약에 요거 마이너스 960도 이거를 내가 일반각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일단 얘를 나타내는 제일 간단한 각을 찾는 거잖아. 제일 간단한 각을 찾는다는 건 여기다가 360도를 내 맘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360도를 여기다가 몇 번을 더해주면 제일 간단한 각이 나올까? 3번. 그치? 360도가 3번이면은 1080도거든요. 여기다가 1080도를 더해. 그럼 어떻게 돼? 몇 도? 40이요? 120도잖아, 120도. 그러니까 960도, 마이너스 960도와 똑같은 동경을 갖는 제일 간단한 각이 120도죠. 그럼 답을 쓸 때 요거다라고 쓰면 안 되지 또. 그지? 요거다라고 쓰지 말고 우리는 일반각의 형태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붙여서 써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준영아 써놓자.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각.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로 가서 99페이지는 너무 쉬워요. 4분면의 각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기서 유리마 여기가 몇 사분면? 여기는 그럼 어떤 각을 하나 딱 던져줬을 때 그 각의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멈췄느냐, 그게 그 각이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의 기준이죠. 예를 들면 500도를 줬어. 500도. 가연아, 500도의 동경은 몇 사분면에 있을까? 맞아요. 500도의 동경은 몇 도의 동경과 같죠? (500도와) 같은 동경을 갖는 각 중에 제일 간단한 각이 몇 도야? 같은 동경을 가지려면 몇 도만큼 더하거나 빼야 돼요? 360만큼을 더하거나 빼야지. 그럼 500도에서 360도만큼을 빼면 몇 도예요? 240. 계산 진짜. 500 빼기 360. 140. 140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500이 나타내는 동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2사분면이라고 대답한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 한 바퀴 돌고 나서 140도를 더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140도의 동경과 500의 동경 같다고요.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이냐? 2사분면. 제 2사분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준영아, 만약에 마이너스 200도야. 마이너스 200도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왜요? 여기가 빵이지. 마이너스면 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200도를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80도 온 다음에 좀 더 가야 되겠죠. 이렇게 2사분면 맞아요? 그리고 준영아, 마이너스 200도의 동경과 몇 도의 동경이 똑같을까? 준영아, 동경은 한 바퀴 돌았을 때 변해 안 변해? 160이요. 그쵸? 360을 자유롭게 더하거나 빼도 되니까. 맞아? 자, 그럼 우리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22번 한번 볼게요. 21번 해볼까? 21번 해볼게요. 자, 21번 봅시다.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세타가 제1사분면이면 세타의 범위가 윤서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90이지. 근데 이거를 그냥 0부터 90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몇 바퀴를 돌아서 1사분면에 멈춘 건지를 몰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도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줘야 되고 여기다가도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줘야 돼요. 그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라는 뜻으로 요걸 더해준다. 그러면 여원아 2분의 세타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나요? 이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좌변은? 180도 곱하기 얘도 나눠 2로? n이라고 해야죠. n 이거 한 덩어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은 45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요게 2분의 세타의 범위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n이라는 숫자는 주여가 무슨 수지? 자연수. 아니, 정수. 우리가 일반각을 나타낼 때 n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 자리에다가 아무 정수나 다 넣을 수 있어. 그러면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여기서 n 자리에다가 만만한 정수들을 집어넣어서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찾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만만한 정수가 누구지? 1보다 더 만만한 거. 그건 정수가 아니잖아. 0이죠, 0. n 자리에 0을 넣어봐. n 자리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그냥 0이죠. 0. 우변은 뭐가 돼요? 40.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2분의 세타의 첫 번째 구간, 2분의 세타가 들어가 있는 첫 번째 구간은 0도부터 45도 사이인 거예요. 0도부터 45도면 한 여기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 구간에 2분의 세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n자리에 0 넣어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만만한 정수 얼마 넣어볼까? 1 넣어봐요. 그럼 이쪽이 혜린아 뭐가 돼? 180이 되고 오른쪽은 뭐가 돼? 그죠? 45 더하기 180이니까 22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180도면은 요거잖아, 요거. 225도면은 거기서 45도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180도와 225도 사이니까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들어가는 두 번째 구간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2를 넣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n자리에 2 넣으면 얘가 몇이 되니까? 360이 돼버리잖아. 360 돼버리면 처음에 찾은 얘랑 같은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0 넣어보고 1 넣어보면 이 두 가지 범위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얘를 보면서 대답을 하면 되겠지. 유리마 2분의 세타가 여기랑 여기에 생길 수 있다. 그러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사분면과 3사분면.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제 1, 3, 4분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제 일반각 배우면서 우리가 예전에도 했던 문제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숙제는 99까지고요. 오늘 여러분 그 실전 테스트 꼭 봐주셔야 돼요. 실전 테스트. 오늘 만약에 결실을 하거나 그 다음에 50점에 미달하면 우리 화요일날 보강한다고 했죠. 실전 테스트 꼭 봐주시고 교재도 저번 숙제까지는 꼭 마무리 짓고 가시고 수고했습니다.